자, 먼저 이제 뭘 생각하냐면 형태만 보잖아. 그러면 f 안에 x에 관해서 연산이 가해져 있는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 있지. 자, 일종의 합성함수야. 그치? 근데 이제 f라는 함수하고 뭐 g라는 함수를 엮었어. 함수 자체로 보면 f하고 g는 관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다른 식을 봤더니 또 g하고 f가 엮였어? 그럼 그들끼리 엮이고 엮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놓고 뭘 물어봤냐라고 봤더니 G백을 물어봤대. G백. G백이 궁금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99를 집어넣어 보면 99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다 99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잠깐만, 여기 99가 될 거고, 여기 99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얼마를 집어넣겠어? 95를 넣겠지. 그치? 됐어? 그럼 95를 넣으면 여기 95가 들어가네? 무슨 느낌이 와? G100을 알고 싶었더니 너는 G95하고 관련이 있네. 그치? 그럼 G95를 알고 싶었어. 여기다 이제 95를 집어넣어 94를 집어넣잖아. 그럼 94가 될 거고, 그럼 여기 X에다 90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G90하고 또 관련이 있네. 이해됐지? 아, 얘네들이 뭔가 떨어지는 느낌인데 뭘 물어보고 있냐면 뭘 알려줬냐면 G4를 알려줬다. 결국 이런 얘기지. F하고 G의 관계를 통해 뭘 구하라는 얘기야? G100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요? 그래. 그럼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부터 시간을 어느 정도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한 1분 정도라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냥 아이디어야. 식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자.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래요. 3번. 자, 그럼 뭐 느낌 여기서만 봐도 이 숫자에 관해서만 살짝 봐도 그렇지? G에 90이 될 거고 G에 5까지 떨어질 거고 G0까지 갈 수도 있겠네. 그렇지? 이제 그 근방에서 볼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너하고 엮어야지. 제시된 정보가 4였으니까. 그러면 G5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4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여긴 4가 들어갈 거고 여기 4가 들어갈 건데 F4가 4였으니까 3분의 4입니다로 끝나. 되지? 근데 이제 이건 대략 넣고 맞춰봤더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은 있지만 뭐 확실한 얘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찝찝해라고 하는 분들은 뭐 하면 돼? 식을 만들어 보면 돼. 알겠지? 이렇게 G, 얘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거잖아. x 더하기 5라는 애가 주기함수니까 G의 x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또는 gx가 x 더하기 5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쓸 수만 있으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주기함수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괜찮지? 그치? 그러네. 자,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4를 집어넣어 봐. 여기다 x 더하기 4를 집어넣고 여기다 x 더하기 4, x 더하기 4를 집어넣어 봐. 그럼 다시 여기 있잖아. fx 더하기 4가. 그치? 그럼 다시 이 i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g에 x 더하기 5라는 i가 fx 더하기 4였는데 너는 g에 x-1분의 g에 x-1이 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맞나? 마이너스 1 g에 x-1분의 gx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다. 괜찮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계산하겠지만 그냥 쓴 김에 한 번만 더 쓸게. 자, 분자 분모를 너로 곱해 줄 거야. 괜찮죠? 그럼 너는 g에 x 마이너스 g에 x 더하기 1분의 gx가 되겠다. 너하고 너가 서로 소거돼. 그래서 1분의 너야. 그러니까 g의 x 더하기 5는 gx입니다 라는 것이, 이거 x가 항등식이잖아. 알겠죠? 확인은 된다. 알겠죠? 물론 실전이라면 이것까지 다 꼭 확인할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신 가질 수 있는 정도잖아. 그치? 좋아요. 자, 2번도 한번 가봅시다.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대. 자, 봤더니 얘는 cx 더하기 d 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어쨌든 유리함수라고 그랬으니 얘는 다항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C가 0이면 다항함수였겠지. 근데 C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 분모는 반드시 X에 관한 1차식이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함수야. 1차분의 1차꼴이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 AD-BC가 0이 아니다. 이거 왜 써줬을까? 뭐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아니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관식 서술형 쓸 때는 나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아. AD-BC가 0이 되면 무슨 뜻이야? AD-BC가 0이 되면 너 다항식으로 바뀌어. 다항식 중에서도 뭘로 바뀌어? 상수함수로 바뀌어. 돼? 이런 뜻이야. 자, 너 말이지. 너는 AD 만약 0이라면 BC가 될 거고. 괜찮지? 자, 그럼 너는 C분의 A가 곧 D분의 B가 될 거고. 됐어? 그럼 너하고 너의 B와 너하고 너의 B가 같아질 거고. 됐지? 그러면 너는 결국 뭐로 표현될 거냐면 K에 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 표현이 될 거야. 분모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하고 너가 약분되면서 K분의 1로 바뀌어. 됐어? K분의 1은 뭐야?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B가 일정하지 않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식이 너야. AD-BC가 0이 아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너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수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가주권을 봤더니 무슨 뜻이야? 이 분수함수가 1,1 지나요 라는 뜻이지. 그치? 얘는 5,5 지나는데. 자, 우선 가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그래 1,1 지나 5,5 지나 이거 말고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을 더 덧붙일 수 있을 만한 얘기가 뭐가 있어? 이 점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맞아. 생각하는 그거야, 그거. 뭐라고? y = x 위에 있지.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 왜 뜬금없이 뭐 좋아, y = x 위에 있다라고 치자. 그렇지? 그럼 왜 하필이면 y = x를 얘기를 할까? y = x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라고. 그 직선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그 직선이 원점 지난다는 특성도 있지만 이 무리함수래.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다? 점근선이잖아.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을 만한 건 점근선과 대칭성이야. 잊으면 안 돼. 뭐 세 가지 만약에 첫 번째 하나만 꽂아 그러면 점근선이야. 두 번째까지 꽂아 그러면 점근선과 대칭성이야. 세 번째까지 꽂아 그러면 뭐야? 점근선과 대칭성과 단조성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다 이용해야 돼. 단조성은 뭐 할 때? 최대 최소 관련해서 좌경계 우경계 따질 때 어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디서 최대나 최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점근선의 교점하고 관련해서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 1 또는 기울기 -1인 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나 조건 볼게. 정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 f에 x가 x래. 다시 써보면 원래 이렇게 써 있는 거지. f 합성 f. 너가 항등함수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런 뜻이야. 한 차원만 더. y = x 위에 있어요 라고 생각이 만약에 언뜻 들었다면, 그치?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돼. 그냥 나오면 안 돼. 뭐가 나오면 좋겠어? 역함수가 나와야지. 역함수. 월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는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가 나올 거니까. 됐지? 괜찮아? 물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전자에 너는 f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대신 써준 거야. 이렇게 써주면 다 알아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썼겠지. 그치?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y = x 대칭시켰더니 y = x에 대해 대칭시켰더니 뭐가 나왔어? 역함수가 나왔는데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같아. 무슨 뜻이지? f는
이미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야. 괜찮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거 항상 1영역과 3영역을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가 점근선, 여기가 점근선. 그리고 1, 3영역에 해당되는 쌍곡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쌍곡선이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미.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이 뭐여야 해? 너가 y = x여야 해. 이게 원점이란 얘기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지금 방금 말한 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지 깜빡 놓쳤다. 다시 갈게. 그러면 다시 봐. 순서가 이렇게 돼. 여러분들 이제 분선을 그리려면 수직 점근선과 수평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영역 아니면 2, 4 영역에다 그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뭐 너는 y 콜 b라고 놓고 너 뭐 예를 들면 너는 x = a라고 해볼게. 그럼 넌 점근선의 교점이 a, b가 되겠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x분의 k꼴에 해당되는 이 k가 양수였으면 이쪽 영역에 뭐가 그려질 거야? 쌍곡선이 그려질 거고, 만약에 k가 음수였었으면 이 영역과 4 영역에 쌍곡선이 그려지겠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런 거냐면 이 함수 f라는 함수가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이미 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너무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미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이해됐지? 그럼 이 직선 외에 또 다른 직선에 의해서 얘를 대칭성을 만들 수는 없지. 그지? y = x가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해. 여기. 그럼 너 뒤집어 봐. 바뀌잖아. 이해됐어?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f라는 함수는 y = x의 대칭이라 했으니 너가 y = x여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널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원점 이런 데 있을 수 있거나 이런 데 있을 수 있거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물론 선생님 이 함수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함수도 그래요? 이 함수도 그래요. 이 함수도 y = x의 당연히 대칭이야. 뒤집어 봐. 동일하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게 있어야 돼. f라는 함수는 y = x에 대한 직선의 대칭이니까 지금 이 그래프 아니면 이 그래프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중에 y = x는 너여야 해. 그러니까 이 y = x는 반드시 이 직각쌍곡선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만 해. 그러니까 여기는 a, b가 될 수 없겠지. b가 뭐여야 돼? a여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겠다. 괜찮지? 그치?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다시 여기로 가. 자, 1,1이 곡선 위에 있대. 1,1이. 자, 1,1은 어디 있어야 돼? y = x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1,1이 곡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 직선을 지나면서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두 개밖에. 됐어? 만약에 이런 곡선이었으면 1,1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이 곡선은 y = x하고 만나지를 않아. 이해됐지? 이 곡선 위에 y = x하고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 곡선은 안 돼. 이 문제에서 f라는 함수는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 1,1이 될 거야. 그럼 너 뭐가 되겠어? 5,5가 되겠네. 그럼 자동으로 너가 뭐가 될 거야? 3,3이 되겠다. 대칭성에 의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만들어졌다. 되지요? 괜찮아? 아니 다시 안 되는 거 있으면 혹시 빨랐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다 끝낼 수가 있겠네. 지나는 점 알고 점근선 알았잖아. 지나는 점 알고 점근선 알았어. 자, 그럼 갑시다. y는 점근선 x-3분의 k라고 놓을게. k 더하기 3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어. 그치? 점근선이 3,3 점근선의 교점. 자, 그리고 뭘 지난다고? 1,1 지난다고. 여기다 뭐 5,5 집어넣어도 돼? 1,1 지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k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k는 얼마? 4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너를 4로 바꾼 다음에 통분해 놓고 이 아이를 뭘로 표현하면 돼?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다. 아, 그거 아니네. 이거 구하는 게 아니네. a, b, c, d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f4를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끝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느껴지니까 다시 항상 연관돼서 이 함수, 그러니까 이 얘가 유리함수, 여기선 분수함수겠지. 정확하게는 분수함수야. 이 분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을 미리 고려한 채로 가하고 나에 대한 조건을 읽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느껴지는 거라고. 알겠지? 다시 유리함수, 분수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꼭 미리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뭐라고? 점근선이야. 두 번째가 뭐 우선순위 선생님 바꾸면 안 되나요? 바꿔도 돼. 내가 뭘 이렇게 딱 정해주면 그래도 믿음이 가잖아. 그치? 점근선 그리고 대칭성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렇다. 3번으로 갑시다. 3번 유리함수였는데 분모 1차, 분자 1차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0만 아니라면 상수함수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야. 괜찮지? 자, 어찌됐든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갑자기 딴 얘기를 또 하면 안 되겠죠? 갑시다. 자, A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너를 만족합니다. 이때 F4를 구하세요. 자, F4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F가 확정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만 알잖아. 그럼 여기는 A하고 B를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뭐로 주어져 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A하고 B를 뭘로 구할 수 있다?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으로 구할 수 있다. 됐죠? 각 위치별로 같은 숫자이면 돼요. 라는 방식으로 갈 거니까 항등식은 언제나 미정계수법 쓸 때 뭐라고 봐야 돼? 연립방정식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야. ax 더하기 b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cx 더하기 d입니다. 라고 놓으면 너하고 너 같고 and 너하고 너 같아요. and 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연립이 탄생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해석은 다 됐어. 오케이. 항등식으로 갖고 모른 미정계수 2개 미정계수법으로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뭐지? 잘 봐.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는 같은 문자야. 알겠지? 그치?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B하고 같은 문자라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무슨 뜻이야? 얘를 쓱 하고 바라봤더니 뜻이 안 보이면 고달퍼지는 거야. 뜻이 뭐지? 얘는? 그치?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뭐 해라? 평행 이동해 주세요란 뜻이야. 그지? 그랬더니 누구하고? 역함수하고 동일하더라 라는 뜻이네. 됐어? 그럼 함수를 다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유리함수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뭐? 점근선. 점근선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볼게. 교점. 점근선의 교점은 유일해. 여러 개 나타나지 않지? 하나의 분수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너 있잖아. 너. 원래 있었던 이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a, 6이었잖아. 그럼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6, a가 될 거고 이게 뭐하랍니까? 인 거니까 원래 있었던 f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의 교점도 이동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이 a, y축 방향으로 b만큼 갑니다. 6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가, 이 그래프가 기하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단순하게 연산으로만 가면 식이 많이 복잡해진다고. 알겠죠? 핵심이 되는 부위부터 먼저 살펴보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연산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네. 그래서 6이랑 이 a가 같고요. a랑 뭐랑 같아요?
6 더하기 b하고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a가 얼마가 돼? 3이 될 거고 3 집어넣었더니 b라는 애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될 거니 a, b가 결정된 상태로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자, a는 3,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죠? 6, 4, 24에 3 빼니까 21 이렇게 되겠다. 해결하지, 그치? 응. 해석이 되면 꽤나 할만해. 그래도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런 얘기 없이 내가 이 문제를 봐서 그냥 접근을 한다면 과연 정말 연산 안 하고 갈 것인가? 이 뜻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 문제 전체를 쓰지도 않고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주 수준이 아주 어려운 계산이 복잡하게 나타나서 과정을 다 훑고 난 다음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만 보고도 여기를 보면 너를 결정해야 되고 그럼 너를 결정하게 한 조건이 너였고 그럼 너는 항등식이었으니까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AB를 구해내고 난 다음에 너로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자꾸 떠올리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자,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는 역시 분수 함수야. 거의 기본형이네. 그치? 자, 여기에 해당되는 역함수가 있고 그 역함수에 대해서 hx라는 함수는 역함수의 평행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 f라는 함수를 선대칭 이동하고 됐지? 선대칭 이동한 함수를 다시 평행 이동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냥. 됐어?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정의할 때 h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인 거니까 역함수가가 아니야. fx는 h의 역함수가 당연히 아니지. 자, 이제 흐름을 따라갑시다. 다시 밑에다 써볼게. 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또는 f라는 도형이 있었는데 이 도형을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g가 만들어져. 함수의 입장에서 이 g가 뭐냐면 f의 역함수야. 괜찮지? 뭐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늘 갖는다는 걸 알죠. 그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i를 뭐 했어?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의 이름을 h라고 준 거야.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다시 이 h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끊어가야 돼. 그럼 h의 역함수는 뭐 하라는 얘기야? 다시 이 함수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대칭 이동시켰어. 괜찮죠? 대칭 이동시켰더니 그걸 f로 나타내면 너가 되더란 얘기야. 너가 돼. 됐지? 그러면 너 여기 나타나는 아이가 문제 조건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요 f라는 아이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보는 거야. 이 방향으로도 보고 이 방향으로도 본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놔서 여기가 이제 제약 조건이 딱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게 돼?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됐어요? 그러네. 그렇게 됐을 때 A, B의 곱을 구해보세요. 자, 시간 한번 드려볼게. 이리도 저리도 한번 궁리를 해보면서 정리 한번 해봐. 거의 한 뭐 60, 70% 이상의 힌트를 이미 다 줬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알겠지? 근데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진 않겠다. 봐봐. 이게 여러분들을 막 현혹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식이 이미 있죠? 역함수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에 의해서 안 가고 연산에 의해서 가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알겠죠? 풀어보세요. 자, f라는 함수는 x 더하기 1분의 2가 될 거고 너의 역함수는 나 혼자 놀아볼게. 자,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고 h라는 함수는 x라 문자 대신 x 더하기 a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x 더하기 단순하네. 이렇게 보면 아주 단순해. 됐죠? 여기서 내가 h 역함수를 안 하고 h만 구했네? 그지? 이거를 다시 밑에다 써보자. 또 역함수 x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다. 너하고 너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b는 얼마? 마이너스 2 맞나? 그래도 안 되네. 계산 어디서 틀렸나 보네. 그지? 다시 한번 살짝 볼게. 단순하게가 여기 4대 4. 그럼 맞나? a는 마이너스 2. 맞네. 자, 우선 단순하게 봐서 식을 전체를 보고 그냥 따라가면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하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보여져. 그치? 근데 실전이라면 이렇게 구하는 게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네. 또 내 느낌으로도 그래. 나쁘지 않네. 만약에 이렇게 갈 때 역시 또 뭘 보면 돼? 점근선의 교점이 유일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보든가 아니면 이 함수 위에 있는 특정한 점 하나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 되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f라는 점은 0,2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f라는 함수는 0,2라는 점이 이 함수 위에 있잖아. 그지? 함수에 있는 이 점은 y = x 대칭 이동시키잖아. 그러면 2,0이 이 함수 위에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함수 위에 너가 있는 거라고? 괜찮지? 그리고 다시 y = x에 대해서 너를 대칭시키면 2,2 마이너스 a가 너의 대칭 이동한 h의 역함수라는 이 도형에 너가 있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딱 그 점이 정확하게 2,0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 더하기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잖아. 그지? 그럼 이 둘이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 돼. 같은 점이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여기 뭘 포함했어? a, b를 포함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점 위에 있는 거 또는 뭐 점근선의 교점을 하시든가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구해낼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주관식 서술형일 때 이렇게 쓰는 건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 알겠지? 그래도 나쁜 표현은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좋겠다. 자, 뭐 애매모호한 정도지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5번. 자, 문제 읽어봤더니 또 역시 자주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지수함수나 또는 로그함수에서 또 많이 보게 되는 물음의 형태야. 물음의 형태. 특히나 이제 유리함수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하고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꽤나 존재할 것이다.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자,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1. y절편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리고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이 둘의 관계는
확대 축소의 관계야. 괜찮지, 그치?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좀 더 바깥쪽으로 밀려났는데 그때 뭐 예를 들면 너는 y란 문자 대신에 2분의 1의 y를 쓴 거지. 2배 확대된 거야. x축 방향도 y축 방향도 다 2배 확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이 두 개의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봅시다. 항상 이 정도. 자, 여기는 K겠죠. K.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이거 이쁘게는 잘 못 그리니까 그냥 대략 좀 봐주세요. 그냥 대충 그릴게 대충. 자, 너가 y 콜 x분의 1이야. 괜찮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2배 되는 위치, 너의 2배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괜찮죠? 쭉 내려온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 위에다, 자, 위에다 그냥 쓸게. y는 x분의 2입니다. 이렇게 써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점은 어디 있냐면 y축에 가까운 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되겠네. 실제로 여기는 별로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 요리함수는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이 0,0이고요. 0,0을 지나는 직선인 y 콜 x, 기울기 1인 직선인 y 콜 x에 대해서 이미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니까 얘네는 항상 서로 등분이 되는 상황이라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나 이 점과 이 점의 관계가 y 콜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점 있잖아.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내가 만약에 A'이라고 잡으면 너는 y1, x1입니다. 라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여기서 말하는 x1과 y1은 실수니까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역할만, 위치만 바꾸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보고 y좌표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너 점 B라고 했었을 때는 x2, y2입니다. 라고 놓으면 이 점 있잖아, 이 점. 이 점은 y2, x2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은 뭐요? x하고 y를 더해서 k가 되는 점이야. x하고 y를 더해서 k가 되는 점.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k, 2분의 k가 되겠네. x하고 y 더해서 k가 되는 점 중에 딱 가운데 있다고. 가운데. 중점에 있다고. 알겠죠? 그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볼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기억 봤더니 뭘 얘기하고 있어? x의 증가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두 개를 서로 뺐잖아. x에서 x1을 빼고 y1에서 y2를 뺐어. 얘네들도 일종의 어떻게? x 두 개의 위상이 같은 의미를 갖는 y 좌표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갖는 아이들끼리 서로 뺐으니 이걸 보통 증분, 증가량, 증가분이라고 보통 불러. 괜찮아? 근데 방향이 다르네. 하나는 2에서 1을 빼고 얘는 1에서 2를 뺐어. 그리고 나서 뭘 비교해? x 좌표들의 차와 y 좌표들의 차를 비교해. 순수하게 숫자로, 순수하게 실수로 바라볼 게 아니라면 정해져 있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기하학적으로 너를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x2하고 x1을 구하고 y2하고 y1을 직접 구해서 빼서 뭐 할 거야? 비교해.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네. 한번 봅시다. x2에서 x1을 빼겠어요? x2에서 x1을 빼겠어요? 뭐 이런 뜻이고. 아니지. x2에서 x1을 빼겠어요? 라는 뜻이고. 이 길이하고. 자, 그 다음엔 또 뭐야? y1에서 y2를 빼겠어요? 요 길이하고. 서로 같니? 라고 물어본 거다. 되죠? 그치? 그럴까? 라고 봤더니 이거 뭐야? 얘가? 두 점을 잇는 직선이잖아. 직선. 그치?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지? 됐어요? 이걸 다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 기억은 이렇게 본다고. 보통은 x좌표하고 y좌표를 비교할 때는 차이를 비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게 좋으냐? 기울기의 의미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기억나죠? 그치? 그래서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x의 증가량에 따른 y의 증가량의 비율. 이게 기울기의 정의니까 x2 마이너스 x1. 그럼 x2에 대응하는 그의 y값과 x1에 대응하는 그의 y값을 서로 빼주면 이걸 기울기라고 하더라. 괜찮죠? 근데 이 두 개의 점 A하고 B는 곡선 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당연히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직선 위에도 있겠지. 얘는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1입니다가 이미 제시된 그림으로부터 반드시 도출해낼 수 있는 기하학적인 정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 위로 올려. 어차피 너는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 아니야. 서로 다른 점이니까. 그치? 올려서 정리해보면 기억은 당연히 맞겠다. 다시 갈까요? 그러면 y2, y1 너는 마이너스 x2 더하기 x1 거꾸로 써버렸네.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2 마이너스 x1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y1 마이너스 y2 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갔다. 알겠죠? 다시 기억해도 x의 증가량, 이거 증가량을 읽어 우선은. 알겠지? 두 x좌표의 차이, 두 y좌표의 차이는 x가 얼마나 증가인지 y가 얼마나 그들의 차이, 증가한 분량을 보겠어요 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기억해도. 자, 이번엔 니은으로 가볼게. 그러면 이제 기억은 이렇게 나왔으니 같은 의미의 형태로 또는 같은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할 거야. 얘는 무슨 뜻이야?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넓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넓이. 그렇지? 직사각형의 넓이.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 맞아요? 괜찮지? 그치? 그러면 x1은 왜? x1하고 y1은 서로 짝꿍이잖아. 같은 점에서 너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x1 곱하기 y1. 여기에 해당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미 했지, 그치? 이렇게 생긴 요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점 위에서 아무 점을 찍어도 이 점을 찍어도 이 점에 대응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동일해.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 x분의 y래. 자, y는 x분의 k입니다. 라는 다음 같은 함수에서 너 위로 올리면 x 곱하기 y 뭐야? 곡선 위에 존재하는 어떤 점이라 할지라도 곱하면 즉 사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써져 있어? 일정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알겠지? 유리함수는 어떤 점을 찍어도 한 유리함수 위에서 아무 점을 찍어도 그 점에 대응하는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걸로도 연결해봤지, 그치? 그럼 삼각형의 넓이도 삼각형. 대각선을 가로지는 삼각형의 넓이도 동일한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x1, y1 위에 그 x1, y1이라는 이 점에 해당되는 A 곱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1. 그치? 너는 1이야? 넌 2야. 당연히 너가 클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니은하고 디귿은 또 비교해 봐야 돼. 니은은 어디에서 해당되는 얘기냐면 이렇게 유리함수에서 해당되는 얘기야.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 유리함수 위에 해당되는 어떤 점을 찍어도 그 점의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면적이 동일합니다. 이런 얘기고. 디귿을 가봤더니 뭐야 너 서로 다른 점 위에 있는 점들을 곱했어. 이건 의미가 없어. 넓이를 해석하기가 곤란하지. 만약에 넓이를 해석하고 싶으면 지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네. x1에 해당되는 이 길이와 y2에 해당되는 길이 요 길이겠죠. 요 길이. 그리고 요 안쪽에 해당되는 요거. x1은 너였으니까. 그렇지? 요것만 얘기를 하겠대. 요것만. 괜찮아? 물론 여기 만나는 게 아니야. 내려가면 당연히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곡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곤란해. 그치? 같이 묶어서 보지 말란 얘기야. 그럼 또 뭐로 봐야겠어? 서로 같은 점에 해당되는 친구들끼리 만나야겠네. 너하고 너 만나야겠다. 그럼 만나려면 뭐밖에 없어? 나누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나눌 거면 다시 또 누굴 사용해? 기울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 그쵸? 자, 그래서 양변을 x1으로 나눠주고요. x2로 나눠줘. 즉 양변에 x1 곱하기 x2를 해주면 x2로 나누어주면 너는 x2분의 y2가 될 거고 너는 x1분의 y1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자, x1분의 y1
민지야, 이거 무슨 뜻이야? 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x1분의 y1 이 의미하는 바 기억, 니은, 디귿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해석을 해야 돼.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뭐 뻔하겠지. 뭐 해야겠어? 기울기겠지. 기울기. 그치? 그럼 기울기인데 어떤 기울기야? 기울기는 반드시 두 점 사이에 증가량의 비율이잖아. 그치? 그럼 얘 한 점밖에 안 주어져 있어. 그럼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면 원점이 있겠다. 얘는 원점 기울기야. 원점 기울기. 원점과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네, 좋아하는 빨간색 좋아. 오늘은 시빨간색 안 했지? 여기 있었잖아. 원점 지나는 다음 같은 기울기. 너와 너 원점 지나면서 너의 기울기를 서로 비교해봐. 당연히 너가 크고 너가 작을 것이다. 되죠? 기울기를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기하적인 의미,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란 얘기일 거고요. 이게 주로 무슨 형태야? 이제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바뀌어도 함수가 바뀌어도 보통 이런 형태들로 계속 물어보게 될 거야. 알겠죠? x들끼리 뺐거나 y들끼리 빼면 증가량으로 보시고 그게 갑자기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하고 있으면 기울기로 넘겨서 보는 거야.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볼 거고 하나만 있으면 원점하고 연결시키시든가 지금처럼 고빈 서로 위상이 같은 곳에 있어서 같은 좌표에 해당되는 x좌표를 다 같이 얘기하면 넓이로 바라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치. 곱은 넓이. 덧셈이면 뭐겠어? 덧셈으로 연결되면 중점이나 내분점과 같은 것으로 연결시키시면 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지긋지긋하게 틀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올 때마다 틀리네. 풀고 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풀기 전에는 맨날 다시 한번 보잖아. 그럼 또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 근데 우리 또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겸 다시 한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시간 좀 드려볼 테니까 풀어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봤었을 때 이거 확정된 함수야. 꺾였죠. 그렇지? 곡선이 꺾였어. 그리고 얘는 확정되지 않은 함수지만 어떤 함수야? 1차 함수 아니면 상수 함수야. 괜찮지? A가 0이면 상수 함수지. 함수 입장으로 보면 그렇고 도형 입장으로 보면 무조건 직선이야. 직선. 괜찮지? 그러면 꺾인 곡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았더니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제 방정식 문제네. 방정식 문제라고 우선 판단을 해. 양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근의 위치도 알려줬어. 0보다 오른쪽에서 만날 거야. 괜찮지? 그러면서 또 그들 간에 뭐도 알려줬냐면 크기에 관한 비를 알려줬어. 괜찮지? 그럼 우선은 방정식 문제인 거고 근을 구하거나 또는 근을 다 구한 다음에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이 덩어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고 대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도 상황을 최대한 기하학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식을 줄여 들어가는 게 좋아. 알겠지? 우선은 그림으로 가볼 거야. 자, 그럼 너는 말이지 어떤 함수야? 빠르게 자, 여기에다가 x = 0이라는 수직 점근선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까? 이런 그림이 맞을라나? 자, 그 다음에 x = 1이라는 수평 점근선 하나. 여기가 1이겠지, 그치? x가 1일 때는 0이 될 거고 너가 점근선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라는 아이를 갖고 있어. 상수에,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영역과 4 영역이 그려질 거야. 괜찮지? 우선 그려볼게. 이렇게 촥 하고 그릴 거고 촥 하고 이렇게 그리겠네. 괜찮아? 그지? 그런데 이제 전체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엄마를 그렸으면 이제 절대값에 의해서 나오는 아들도 한번 그려보자. 그럼 그림을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볼게. 그럼 너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로 넘어갈 거야. 이제 직선하고 관계를 봤더니 교점이 0보다 큰 쪽에서 생긴다고 했으니까 관심은 여기로 가지 않아.
여기는 0보다 작은 쪽의 구간의 함수잖아. 그치? 여기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직선을 그렸을 때 세 점 만나게 그릴 수 있겠는가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자, 너를 기점으로 이 함수를 굳이 막 이렇게 분석적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는 감소 함수, 너는 증가 함수. 됐지? 그리고 선생님, 얘는 점근선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 증가는 하고 있어. 증가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점을 기점으로 여기를 향해 다가가는데 계속 다가가는 거야. 도착만 못할 뿐 계속 다가간다고. 언젠가 도착하겠죠가 아니야. 시간을 멈춰놓고 생각을 해야 돼. 시간을 고려하면 안 돼. 이런 걸 극한이라고 한다. 알겠지? 점근선은 극한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때는 극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뭐해? 엄밀하게 증명 못하고 그냥 직관의 세상에서 전제를 제대로 깔아놓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죠? 아, 미안해. 이상한 얘기해서. 그래서 얘는 어쨌든 증가해. 증가한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랬어. 증가해. 동의 못하겠다. 아, 왜? 얘는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지. 동의 못하겠다. 아, 없죠? 동의해 주세요. 점근선이라 그래. 점근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직선의 길기가 음수라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넌 단조 감소하니까 뭐 할 거야? 한 번 만날 거고, 단조 증가하니까 한 번 만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너 단조 감소하지만 아래로 볼록하니까 직선 여기서 한 점, 여기 두 점, 여기서 세 점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물론. 돼요? 이 그림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 과장 정말 많이 과장해서 그려볼게.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과장해야지? 직선인데 이렇게 이게 직선이라고 가정해봐.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미안해. 너무 억지지, 그지? 그림상 그런 구조는 나오지 못해. 그지? 그 이제 여기 나중에 접선의 기울기하고 관련됐는데 지금 우선은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세 점 만날 수 있는 직선은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놓으면 증가하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다. 괜찮지?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여기 있는 점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점 베타. 베타가 뭐야? 2알파. 여기 있는 점 여기는 뭐겠어? 3알파입니다. 라고 우선 놓을 수 있어. 그럼 여기 알파, 베타 3개 문자보다는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설정해야 되는 미지수 있죠? 알파가 미지수 아직 모르니까 알파로 모두 다 뭐 할 수 있게 됐어? 표현할 수 있게 됐어. 여기까지는 괜찮죠? 동의하지, 그치?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해야 돼? 6알파를 구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알파를 구해야 돼. 알파 너 뭐니가 궁금한 거야. 알파가 뭐니가. 됐죠? 근데 알파를 확정하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함수는 이미 확정된 함수야? 얘는 뭐예요? 얘는 y 콜 x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괜찮지? x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얘는 음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여기 있는 요 부분의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함수는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해내기만 하면, 여기를 구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너하고 ax 더하기 b하고의 교점 x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너도 모르니까 널 못 구하지 그냥. 그죠? 단순하게는 못 구해. 여기에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구할 수 못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너. 됐죠? 여기서 알파의 정체가 뭐라고? 직선과 곡선의 교점의 x좌표. 직선과 곡선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야. 방정식의 근으로 알파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 직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구할 수가 없다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기에만 멈춰 있으면 해결책이 안 나와. 그럼 다시 알파를 계속 포함하는 아이들을 같이 봐야 돼? 조금만 더 시선을 넓혀봐. 그럼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를 포함하잖아. 괜찮지?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미 x축과의 크기 관계가 결정되어 있으니 어디로 던져봐야겠어? 너가 직선이야. 직선은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서로 같아. 비율이 같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게 낫겠어? y좌표로 보내는 게 낫겠다. 괜찮죠? 그들 다 너하고 너의 중점이 너입니다. 너하고 너의 중점이 너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x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짝 바꿔보자. 그러면 너에 대응하는 점근선 아니라고 합시다. 너에 대응하는 각 두 점에 뭐가 좌표의 중점의 좌표가 이게 직선이니까 일치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여기 있었던 정보를 여기로 다시 바꿔. 그리고 이때 이걸 활용할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돼?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써야 돼. 곡선. 이거 직선 모르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지? 그래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겠다. 알파를 집어넣어.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3알파를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 1 마이너스 3알파분의 1 됐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야. 집어넣었을 때 y좌표들의 중점이 뭐와 같아? 2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값하고 같겠다. 됐죠? 뭐가 나왔어? 알파를 포함하는 관계식 하나가 나왔지. 여기서는 그 관계식이 뭐냐면 방정식이야. 방정식. 됐어요?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어? 알파를 구할 수 있다. 됐지? 괜찮죠? 제시된 정보들이 다 x좌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로 이미 써먹었잖아.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이 직선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직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만 이용할 거야. 직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어디에 있어? 기울기. 기울기 어차피 모르잖아. 그럼 기울기 일정하다라고만 놓으면 x의 증가량에 따른 y의 증가량의 비율이 같아. 인 거니까. 너와 너의 중점의 좌표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다. 됐죠? 나중에 이 문제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이거 자주 나와 진짜로? 자주 나온다고.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주 나와. 알겠죠? 나중에 나오고 나서 그때 열심히 안 했지?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요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어. 자, 그럼 7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 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선은 쉬었다가 갑시다. 쉬었다가.